우상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와의 전면전이다, 시행령 쿠데타다, 두고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강한 톤의 얘기들 하는데 이걸 뭐 민주당에서 이제 어떻게 한답니까? 뒤집을 방법이 있나요? 이제 뭐 국회와의 전면전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야당과의 전면전이 되겠죠. 일단 이게 이제 당시에 민주당이 법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너무 아수라장이었고 무리수를 주다 보니까 허술하게 만들어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헌재에도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절차를 기다렸어도 되는데. 그 이제 법적 미비를 파고 들어서 근데 이게 모법 취지에 전혀 반하는 이런 시행령으로 강행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법을 이제 입법 한 번 더 하는 그런 방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한동훈 장관 이제 탄핵이나 해임 건의안 추진이 다시 한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그 얘기가 나와요? 네, 이미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이제 그 국회에서 이 거취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라고 했고요. 이번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조치들을 할 수 있고요. 일단 근데 문제는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계속 이렇게 시행령으로만 할 거냐 이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게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한 것도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지만 지난 총선에서 지금의 집권 여당이 대패했던 그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 민심에 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여의도 정치인들의 말을 해석하는 시간, 여의도 정마리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정치 거기서, 안윤상 거기서, 김수민 시사평론가 피처링. 오늘은 진짜 나오네. 한동훈, 윤석열, 그리고 김성원? 급하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김성원 의원은. 원래 그리고 또 뭐 이재명, 이준석 다 있습니다. 자, 제 오른쪽에는 김태현 최정치부 기자, 서울신문의 손지은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지은입니다. 야, 우리 오늘 준비한 아이템이 많아요. 어제 또 아이템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서 일들이 좀 터져가지고. 첫 번째 소식은 요거 검수완박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9월달에 이제 이른바 그냥 검수완박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좀 뭐라 합니다. 민주당은 이거 언론에서 만든 용어지 우리는 그렇게 표현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관해 이게 9월에 통과되는데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령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확 늘려놨거든요. 이 얘기 좀 할 겁니다. 일단 준비된 거 좀 듣고 오시죠. 대통령령에서 중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였다는 취지는 분명합니다. 뭐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하고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단 손지은 기자, 네. 사실 그러니까 정리만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네, 일단 지난 봄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법을 개정을 했잖아요. 굉장히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그리고 법적 다툼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이제 다음 달부터 부패와 경제 두 개 말고는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법이 아니고요. 하위법이죠. 시행령을 바꿔서 사실상 이걸 뒤집는 반격에 나선 겁니다. 이제 이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법무부에서 선거범죄 관련을 넣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시행령 쿠데타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는 수사 세부 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거는 국회가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이거 이제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월요일에 변호유착 시간에 좀 다룰 거예요. 이 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범위를 뭐 검찰이 하고 있고 요게 이제 넣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요거는 구체적인 거는 월요일에 할 건데 오늘 제가 짚어보고 싶은 건 이거잖아요. 네. 김세평 평론가. 원래 법에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처음에 법사위에서 만들었을 때는 부패 경제 범죄 중 기타 대통령을 정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본회의 가면서
부패, 경제, 범죄 등 대통령이 정하는 범죄를 그래서 늘려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법무부가 시행령을 이렇게 대폭 확대할 수 있게 그때부터 이미 저 조짐이 보인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원래 양당이 합의를 했었잖아요. 검수완박에 관련해서 그 합의 내용대로 해야 된다 할 거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를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추진을 하려면 합의 내용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이 아니라 등으로 들어갔던 것 같고 그때 어느 정도 예견됐던 사태이기는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왕의 법률을 만들 때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예, 구체적으로 좀 굳혀놨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겠죠. 부패 경제가 너무 좀 포괄적이긴 하다. 예, 그래서 이것도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그때 처리할 때 너무 빠르게 한 흔적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으로서 절대로 저지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비슷해. 유일무이해 대한민국에서.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근데 법무부의 이런 시행령 통치라고 불리는 이것도 뭐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요. 이게 또 위법이라고 콕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입법 취지에 안 맞는 거는 또 사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법 취지라는 게 원래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들어가 있었던 공직자, 선거범죄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한 건데 근데 공직자 선거범죄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일부를 부패나 경제범죄로 해석해서 끌고 온 거라서 물론 이제 뭐 위법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입법 취지엔 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있었던 문제가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는 문제거든요. 문정부, 박정부 다 있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다 이슈가 됐었고. 예, 근데 윤 정부에서 좀 더 이게 더 부각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게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아 저기는 여소야대인데 시행령으로 필요한 건 다 밀어붙여 버리네. 이렇게 되면은 총선 때 아 저희가 여소야대에 시달렸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의석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거죠. 아니 저기는 여소야대인데도 자기 멋대로 다 해버렸다. 그다음에 그 시행령이나 예비비 이런 걸로 행정으로 추진을 한 정책과 안 한 정책이 대비가 돼요. 한 정책이 어떤 거냐, 뭐 법무부 인사검증하고 뭐 이번에 검수완박, 경찰국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저기는 관심 있는 것만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예, 이렇게 보일 수 있다. 이걸 좀 윤석열 정부나 여당에서도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우상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와의 전면전이다, 시행령 쿠데타다, 두고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강한 톤의 얘기들을 하는데 이걸 뭐 민주당에서 이제 어떻게 한답니까? 뒤집을 방법이 있나요? 이제 뭐 국회와의 전면전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야당과의 전면전이 전면전. 되겠죠. 일단 이게 이제 당시에 민주당이 법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너무 아수라장이었고 무리수를 주다 보니까 허술하게 만들어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헌재에도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절차를 기다렸어도 되는데 그 이제 법적 미비를 파고 들어서 근데 이게 모법 취지에 전혀 반하는 이런 시행령으로 강행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법을 이제 입법 한 번 더 하는 그런 또요? 방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한동훈 장관 이제 탄핵이나 해임 건의안 추진이 다시 한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민주당 그 얘기가 나와요? 네, 이미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이제 그 국회에서 이 거취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라고 했고요. 이번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조치들을 할 수 있고요. 일단 근데 문제는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계속 이렇게 시행령으로만 할 거냐 이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게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한 것도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지만 지난 총선에서 지금의 집권 여당이 대패했던 그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 민심에 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게 꼭 이렇게 시행령으로 뭐 추진하는 것 말고도 법으로 딱 처리를 하는데 민주당을 설득해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이런 정부의 솜씨도 보고 싶어한다는 거를 좀 유념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아마 월요일 저희 변론윤적 시간에 다시 좀 더 자세히 좀 짚어드리기로 하겠고 다음 주제는 요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얘기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 휴가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 도어 스태핑 때 이제 국민 뭐 초심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 좀 나눠볼 건데 저희 준비된 것부터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요 얘기는 저희 도유 스펙트인데 나온 얘기는 아니고 수해 이후에 대통령이 죄송하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거 이런 부분 결국 요게 사과냐 아니냐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혼선을 겪었던 그 메시지인 건데 이 정도 어때요, 송 기자? 이 정도 톤이면 대통령 좀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되겠어요? 일단 지금 이제 위기 상황이고요. 재난 네.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수습을 빠르게 잘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분명히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은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직접적인 사과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실 대통령의 첫 사과라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다 정략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시점에 이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이거 사과다 아니다. 굳이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말했다가 소통의 일환의 취지라고 말했고 또 논란이 되니까 말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어떤 이런 좀 정확하게 메시지의 의도가 없이 나온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 사이에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냐 이제 이런 지적이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또 대통령이 휴가에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인적 쇄신과도 또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휴가 이후에 사실 첫 번째 일이 이제 이 수해 이거거든요. 네. 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겠죠.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좀 달라진 것 같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휴가 돌아와서 대통령이 뭐 사과를 하고 이렇게 좀 밝힌 거는 달라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사과는 좀 하기 쉬운 사과라고 저는 봐요. 정부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도의적인 거고 오히려 뭐 이런 사과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뭐 크게 없을 건데 인사 참사 사과 이런 게 오히려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 그런 사과도 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리고 뭐 사과를 꼭 명시적으로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수습이나 책임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즐겨 썼던 표현대로 연선 문제 하나 정도 풀었다. 네. 진짜 어려운 사과는 이제 네. 앞으로도 남아 있다고 네네. 보여주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은 요 수해 관련해 가지고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당의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은 어떤가? 준비된 것부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어. 사진 잘 나고. 이미 벌써 그 대통령께서 머물고 계시는 그 자택에도 그러한 그 모든 시설이 거의 뭐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죠. 거의 벙커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처음에 들으신 말은 어제 저녁 메인 뉴스부터 오늘 아침 조간신문까지 그냥 도배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저 수해 복구 자원봉사 나가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 뒤에 들으시면 뭔가 찰싹 때리는 소리가 납니다. 네, 꼭 네. 뭐냐면 저희 그 정치쇼에도 오랫동안 출연해 주셨던 국민의힘의 이미자 의원이 김성원 의원께 살짝 때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말 조심하라고. 그런 겁니다. 일단은 이거 송 기자 취재해봤죠? 배경. 네, 일단 좀 오늘 추가된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아침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김성원 의원이 윤리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이제 윤리위에 제소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김성원 의원이 국회에서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입장문이랑 페이스북으로만 하고 이제 육성 사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반성의 뜻을 표하겠다 이렇게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김성원 의원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일단 명백하게 잘못된 발언이라는 거를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뭐 솔직히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뭐.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금 더 논란이 됐던 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장난기가 많다라고 뭐 평소에 장난기가 많아서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엄중 경고를 했음에도 이제 이런 발언이 나왔었고 그리고 어제 조금
정말 너무 안타까웠던 게 현장에서 이게 이제 처음에 공보실에서 사실 이런 현장은요 이제 카메라도 아주 최소 그리고 이제 팬 기자들도 미리 풀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사람 많으면 오히려 이재민들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굉장히 조금 현장이 복잡해서 기자들이 다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접 기자들한테도 뭐 왜 따라오느냐 너 기자들이 와서 우리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공보실에서 기자들을 오게 한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제 그리고 이게 왜 국회의원들이 뭐 이런 데 가서 자꾸 일 만드느냐라는 이제 비판도 나오잖아요. 이제 어제 현장은 원래 이제 수해 복구가 중장비가 필요한 현장이 있고 어제는 뭐냐면 다 사람 손으로 일일이 네.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좀 안타까웠던 게 보좌진들 정말 몸 악취가 너무 배어서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타고 국회에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장시간 했는데 결국은 이거 한 방으로 다 붙였어. 네 너무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전에도 봉사활동 현장에서 말 한마디로 그것 때문에 다 덮이는 김무성 전 의원이 연탄. 예, 그 피부색을 거론하면서 아. 뭐 니는 연탄색하고 얼굴색하고 똑같네 이랬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완전 기억난다. 그때 네네. 현장에서 사무처 직원들이랑 저랑 눈을 서로 한 10초 만에 쩍짝쩍 마주치고 사색이 됐었죠. 이렇게구나 예. 사무소 직원들이. 네. 알겠습니다. 저 김성원 의원 저이랑 이미자 의원의 그 찰싹 요 음향효과 뒤에 나오는 한덕수 총리의 목소리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제 방송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거 좀 말씀을 좀 그리고 드리고. 김성원 의원뿐만 아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좀 뒤처리를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바로 직후에 약간 이제 뭐 그게 사실일 수는 있는데 장난기가 좀 있다. 김성원 의원 이렇게 두둔은 아니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장난기라는 말로 이게 수습이 되는 사안이냐 또 한 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정치권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일이 터지면 납작 엎드리는 게 맞거든요. 자꾸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말이 꼬이고 예? 네. 더 이제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만 높이게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냥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막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더라고요. 보니까 막 네. 사진 보니까 그냥 김성원 의원 무조건 잘못한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도 사과드리면 이러면 될 거를 뭐 큰 뜻을 봐야지 뭐 장난기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주호영 비대위 얘기 좀 해볼 것 같은데 인선은 어떻게 돼요 지금? 네 오늘 비대위 후보에 김성원 의원 들어가던데 못 들어가겠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김성원 의원은요 그 전날에 어제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이번 비대위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주호영 위원장이랑 굉장히 가깝고요. 오랫동안 이제 호흡을 맞췄던 사이여서 비서실장 1순위로 꼽혔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요번에 이제 비대위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었고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16일에 인선을 한꺼번에 다 발표하겠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사람 다 틀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틀리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여러 고심 중입니다. 근데 김수현 평론가 오늘 아침 네. 조간신문 보니까 비대위 인선하는 게 난항이다. 이유를 봤더니 의원들이 야 내가 왜 비대위 들어갈 거면 당대표 경선 캠프 들어가야지 뭐 이래서 난항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거 무슨 뭐 가면 권한이 엄청난 것도 아닌데 외부에서 왜 들어가 하필 지금 이때 뭐 이런 얘기해서 난항이란 보도들도 있던데. 네네. 비대위 성격이 일단 전당대회 준비 네. 정도로 잡혀 있잖아요. 뭐 더 강화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전당대회가 됐을 때는 그걸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선 캠프에도 참여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게 딱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기가 어려운 게 역대 성공한 비대위의 사례들을 보면 일단 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저점이었을 때 출발하기는 해요. 그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근데 그 비대위들은 선거 승리와 함께 끝이 났습니다. 2021년 김종인 비대위, 2012년 박근혜 비대위 다 선거 승리와 함께. 근데 이제 선거도 없어요 당분간. 그렇기 때문에 빚도 안 나는 것이고. 빚도 안 나고. 예, 그러니까 괜히 곤란한 일만 겪을 수도 있다. 예, 지금 당에 굉장히 여러 난제들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전당대회 시점도 안 잡혔고 이준석 대표 문제도 매듭이 안 지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굳은 일만 하는
네, 그런 비대위가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이 강하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는 저 모든 정치 행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사니까 그렇습니다. 비대위 인선으로 어떤 사람들 들어오느냐는 걸 보고 국민들이 뭔가 좀 바뀔려나 뭐 잘 될려나 이런 평가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데려와야 돼요? 아무래도 이 김수민? 공식이 있죠. 저요? 네, 저도 욕 먹기 싫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건이 되는 거는 네.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외부 인사하고 외부 인사하고 비주류. 비주류. 네, 그래서 결국에 가장 첨예한 쟁점은 윤핵관이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들어간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나 일반 분들이 알고 계시는 윤핵관들은 어차피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 그리고 네. 윤핵관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제 당내 이제 윤멀관. 수면 밑에서 당의 그 친윤의 그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여론을 주도하는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초선성명 나올 때 초선성명에 사인하라고 압박하는 그 부류들 이제 이런 분들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제 요구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인사는 문제가 뭐냐면 검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인사들은 대부분 네, 다 맞아, 검증이 돼서 문제가 없는데 네. 이번에도요. 어제 이제 출연했던 박민영 청년 네. 대변인도 그런 일이 이제 그런 네. 상황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그렇죠. 선대 뭐 함익병 원장이라든지 그 비니자라고 불렸던 분. 비니자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은 이건 비대위 시작부터 그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무리해서 외부 인사를 넣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16일에 발표한다는 거죠? 네, 다 발표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가 이준석계의 아주 이제 상징적인 의원을 뭐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느냐가 아주 잠시 아이디어로 검토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의원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이런 아니랍니까? 국보위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